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말을 맞이해서 매매법 하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매매법은 대형주 눌림목 중장기 진입 매매법인데, 확률은 제가 볼 때 90%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수백 퍼센트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대형주이면서 장기 진입 시,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가 차트가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매매법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이면서 장기 시그널일수록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확률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장기 신호일수록 속임수, 세력이 속임수를 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장기의 시그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단기적으로 어떤 휩소를 만들기에 큰 자본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휩소가 적고, 그래서 중장기 시그널은 좀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관점에서 대형주이면서 장기 시그널 이 부분에서 확률이 90% 나오는 매매법을 이 시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려도 우량주 대기업에 물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대기업은 물려도, 우리가 고점에 물려도 시간으로 버티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어려움의 어떤 시기, 구조조정을 겪어도 대기업은 경영 시스템이 좀 시스템화돼 있죠. 그리고 자본도 많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도 우량주에 물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카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법은 하락 이파, 장기 파동에서의 하락 이파 눌림목에서 진입을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제 조건이 차트의 흐름상에서 장기적으로 박스권 파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기간은 대략 그래도 한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의 하락 행보 박스 패턴입니다. 월봉 큰 파동에서 이러한 행보 파동이 있고 나서 어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기가 있겠죠. 여기도 매수 급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1차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시장의 어떤 붕괴로 인해서 2차 하락이 나옵니다. 이때 또 하락폭이 또 뭐 40%에서 많게는 60%까지 하락이 있는데, 요런 때 월봉의 62평 그리고 120평 요때 매수 진입을 하면 이게 많이 못 가더라도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매수 극점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런 신호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데도 확률이 90% 이상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같이 기본적 분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그 다음에 체질 개선을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 기업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업황을 타면서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에 걸친 박스를 돌파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상승 사이클은 단방에 꺾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상승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1파 큰 1파 상승 이후에 2파 눌림목 3파 파동이 크기 때문에 이 3파를 노리는 전략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차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그런 성공했던 그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러나 과거의 어떤 그런 패턴을 연구해서 충분히 내 걸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호텔신라 과거에 어떤 박스권 채널이 있었죠. 이거를 돌파하는 1파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2파, 이때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그때 위기 때였다 하락인데, 그러나 62평 122평 정확하게 지지받고 3파 상승, 본격적인 상승을 이뤄낸다. 뭐 수익률로 따지면 한 4,500% 되겠습니다. 뭐 이런 구간을 노리는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를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오죠. 60, 120 지지받고 3파 멋진 상승 나오죠. 그 다음에 한샘 보시면 뭐 패턴은 똑같습니다. 1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60, 120 이때 상승률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가는 건데, 이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간다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간다 이러면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고, 회사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한샘 부업가구 뭐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한때 붐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얘는 수도 없이 들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종목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 동진 세미캠 이때 고점을 돌파하죠.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고 이때 또 조정이 나왔지만 60, 120 급소로 해서 3파 상승 크게 나왔다.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LNF 고점을 벗겨내고 눌림목 이후에 60, 120 3파 상승 나오고요. 이런 종목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 돌파 이후에 눌림목 3파 상승 나오죠.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박스권 돌파 후 눌림목 60, 120 패턴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컴투스 이때 박스권 한 5년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 이후에 눌림목 나오지만 62평 122평 돌파 후 3파 상승 멋지게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한번 종목들 보시고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접근했으나 조금 실패했던 그런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워낙 이쁩니다. 차트만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 돌파가 있었죠. 그러나 62평 이때 눌림목 진입을 했지만 이때 상승이 거의 실패에 가까운
반등 수준에 불과하고 다시 꺾였죠. 이런 사례도 물론 있다. 확률적으로 극히 낮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도 있다. 뭐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다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회사 내부적으로 또 펀더멘탈상의 이유로 이런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기업의 어떤 가치, 기업의 내부 변화,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봐야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고, 이게 우선이겠죠. 그러나 어떤 장기 시계열의 신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봐도 확률은 매우 높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차차 우리 시간을 두고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될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 이때 기업이 강력한 턴어라운드 구조적 성장을 합니다. 이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내려와서 대략 지금 기간이 짧아서 표시는 안 됩니다만 대략 62평짜리 보고 진입 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때 1파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파 상승이 이 고점을 못 벗겨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걸 뚫고 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2파 눌림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종목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강 MNT 보시면 이때 박스권을 돌파했죠. 1파 상승 나왔고, 이후에 향후에 2파 눌림목이 나오면 60, 120에서 접근 가능하다, 어떤 이런 파동을 기대하고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CS 윈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박스권을 돌파하는 1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눌림목 나오고 있죠. 그러면 62평에서의 매수, 장기 매수 타점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보시면 박스권을 이때 돌파했죠. 그러면 현재도 지금 1파가 진행 중이지만 이게 향후에 내려오더라도 3파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이 어떤 추세는 젊은 시세라고 합니다. 젊은 시세. 그 시세 상승 추세, 시세가 남았다는 거겠죠. 이제 막 이륙하는, 이평상으로 보면 이제 막 이륙하는 시세이기 때문에 젊은 시세이다, 이런 걸 우리가 골라 보시면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단에서 또 한 종목 보시면 세트랙아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1파 상승 후에 지금 눌림목이 나오는데 조금 조정이 좀 짧았죠. 이게 전체 시장이 또 심하게 부러지는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조정이 좀 짧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 오면 적극 매수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또 이런 모니터링 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 장기 저점 관심 종목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이 종목 보시면 이는 1파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1파 파동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약간 이걸 3파 상승, 보통 1파보다 3파 상승이 긴데 이 경우에는 상승률이 100%에 그쳤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수백 퍼센트 어떤 노림 구간인데, 이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반등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다시 122평에 위치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위치상 진입할 수 진입 가격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장기 성장에 이상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매수하기에 적기의 어떤 가격 되겠습니다. 이게 혹 기업이 무너진다, 역성장 사이클로 들어간다, 그래서 추가로 무너진다 하면 진입, 빠져나오기에 손실도 적게 보면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아니면 122평을 딛고 이 62평이 아직 상향 기울기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딛고 62평 올라서는 거 확인하고 이때 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치에 있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오 위즈 보시면 이건 조금 모양이 변형입니다만 이때 한 7년에 걸쳐서 박스권 지금 다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입니다. 그러나 이 평선을 보시면 60, 120 정배열됐다. 그래서 이건 조금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 기업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여길 지지받아서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거래량도 그렇고요. 뭐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컨텐트리 중앙 보시면 이때 지금 장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아직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리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 갖추고 계속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에서 보시면 카카오가 이런 모양을 그렸었죠. 컨텐트리 중앙이 대략 이 위치 있지 않나 싶은데, 향후에 이거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컨텐트리 중앙에서 향후에 이런 내용, 기업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 진입했을 때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양상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보시면 장기 박스권 거의 20년 가까운 장기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기업이 체질 개선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신고가 패턴의 1파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62평 있고 120 있죠. 그래서 LG전자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만 더 보시면 롯데정밀화학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장기에 아직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큰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정배열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종목 잘 관찰하시고 기업 분석해서 장기로 끌고 가는 후보 대상으로 삼아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아까 젊은 시세 봤는데 늙은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시세는 장기 파동 시세가 3파 상승 3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로 5파 파동까지 나온 늙은 시세, 이거는 중장기용으로 존버하면 어떤 깨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보시면 박스권 돌파하고 3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파동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짧다, 뭐 이런 관점이고, 이런 종목은 좀 시세가 이미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세가 이렇게 들어가기에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어떤 늙은 시세 판단은
장기 이평선의 이격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상승 시세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조심하자. 장기적으로 조심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의 제넥신 한번 보시면, 네, 3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고점을 벗겼지만 이때 백신 개발한다고 상당한 환호성을 질렀죠. 목표가 뭐 100만원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결국엔 네, 늙은 시세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지면 상승 추세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되었고 폭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장기 투자 잘못 들어가면 오지게 물린다. 뭐 이런 관점 공부 삼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오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1파 상승 이후에 이때 접근 가능했겠죠. 3파 나오고 추가 파동, 연장 파동 나왔지만 늙은 시세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꺾이겠죠. 계속 타고 갑니다. 이런 종목도 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리노공업 보시면, 네, 이거는 조정을 이렇게 위로 받았죠. 받고 나서 상승 3파가 나왔다. 지금 엄청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격도 상에 보면 좀 늙은 시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와도 이걸 장기 투자용으로 삼기에는 조금 시세적 관점에서 불리해 보인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계속 좀 펀더멘탈이 안 좋은 게 차트로도 당연히 나타납니다. 보시면 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그리고 있죠.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뭐 이런 패턴은 장투용으로 조금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평선, 장기 이평선 간의 정배열 구간이 나와야 되고, 그 눌림목에서 접근 가능하다. 현재 어떤 위치에서는 단기 접근 그리고 저점을 잘 잡는 그런 포인트에서의 접근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롯데쇼핑 이런 것도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죠. 역별로. 이런 반등 포인트가 오면 이런 부분에선 적극 매도 신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보시면 저점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뭐 아직까지 뭐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종목으로 SK텔레콤 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량 주식 좋은 주식이라도 남들이 환호성 지를 때 고점에 잘못 사면 고생만 하고 이게 진짜 최악의 매매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SK텔레콤인데, 이 당시에 들어갔다 하면 잘못 물려가지고 20년 고생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진입 시점을 잘 봐야 된다. 그 진입 포인트는 최소 60, 120에서 정배열, 우상향, 그리고 젊은 시세, 어떤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을 타겟으로 해서 기업 분석 곁들여서 중장기용으로 수백 % 수익률 잡고 접근하는 거 괜찮은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